안녕하세요. 즐거운 생각 박대성입니다. 오늘 리뷰할 책은 목숨을 걸고 투자하라. 이런 건데 이것도 일종의 추세 매매에 해당되는 겁니다. 워런 버핏의 원칙이 있죠? 뭔지 아시나요, 혹시? 자, 이 책에서 저자는 주장을 합니다. 피라미드로 수익을 증가하고 손절매로 손실은 최소화한다. 이런 건데 저자의 주장은 주가 결정은 감정이라고 하고요. 앙드레 코스타놀리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. 투자 준비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실제 투자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. 자, 주가 결정이 감정적이라면 기술 분석이 더 중요하겠죠. 논리적이라면 기본 분석이 중요할 거고 항상 두 가지가 다투는데 어느 쪽이 많은지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. 기술적 분석으로 부자가 됐었던 러시 제시모 누구였죠? 제시모 같은 경우는 제가 퍼스트 네임을 잊어버렸습니다. 엄청난 부자가 됐지만 파산을 두 번 하고 결국은 권총 자살로 삶을 마감했습니다. 기본적 분석의 대가는 뭐 다 아시죠? 워런 버핏은 뭐 몇 조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많아서 아무튼 재산의 99%를 기부를 하고 그리고도 자녀들한테도 수백만 불 정도를 남겼죠. 아주 조족지혈이죠. 적은 돈이죠. 자, 기술 분석이 뭐 맞는 점도 있어요. 그 기본 내용보다 회사의 희망이나 두려움이 주가를 결정한다. 단기적으로는 맞습니다. 그래서 모멘텀 투자가 좋다. 그러니까 저자가 주장하는 건 추세는 지속되기 마련이다. 그런데 사실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죠. 영원히 오르거나 영원히 떨어지는 건 없습니다. 어느 순간에 물론 영원히 떨어진 것도 있긴 하죠. 뭐라 그러나요? 파산하는 경우. 근데 영원히 오르는 건 없어요. 오르다가 좀 주춤하거나 빠지다가 오르다가 뭐 이렇게 하고 예전에 뭐죠? 그 다우존스 지수에 있는 30개 그 안에 있는 것들 중에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건 몇 개 없죠. 그러니까 언젠가는 추세는 빠지는데 얼마나 지속되느냐 그게 문제죠. 그리고 또 하나는 차트는 후행한다는 점이 있죠. 기본 분석은 논리적입니다. 그래서 지금 주가보다 그 회사의 가치가 더 높다면은 투자를 하는 방법이죠. 이거의 단점도 있죠, 물론. 장기적으로는 이게 맞아요. 장기적으로는 이익을 따라갑니다, 주가는. 근데 단점으로 가치 평가의 폭이 달라요. 여러 사람한테 가치를 평가하라 그러면 다 다르게 합니다. 단기적으로는 불일치가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장기적인 추세는 결국은 어느 쪽으로 가는지는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. 그래서 어 제가 저자가 얘기했던 내용에 제가 좀 더 첨가를 한다면 기본 분석을 위주로 해서 종목을 고르고 그리고 마진을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죠. 종목을 골라서 기술적인 분석으로 투자 시점을 잡는다. 그러니까 종목은 기본으로 하고 시점은 기술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일단 더 보겠습니다. 자, 가상 투자 아까 그 저자가 얘기했듯이 감정이 중요하다면 투자를 직접 해보는 게 중요한데 경험이 필요하죠. 논리는 책을 읽어서 이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. 그렇지만 감정은 이해하는 게 아니죠. 느끼는 거죠. 그래서 가상 투자를 할 수도 있는데 모의 투자를 하면 좋은 점은 손실이 없죠. 뭐 잃어도 뭐 실제로 잃은 게 아니니까 가상이니까. 하지만 그만큼 심리적인 경험을 얻을 수 없습니다. 잃으면은 엄청나게 좀 뭐랄까 슬퍼하고 돈을 벌면 기뻐해야 되는데 가상 투자는 사실 잃은 돈도 없고 번 돈도 없기 때문에 그런 심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주문한 방법은 기술이니까 그거는 여러 번 해보면 돼요. 하지만 투자 실력에는 별 도움이 없다는 게 저자의 주장입니다. 그래서 제안하는 거는 직접 투자를 하라는 건데 직접 투자는 이제 소위 말하는 수업료를 많이 내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
손실 제한을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할 자금이 1억이다. 그럼 1,000만 원 가지고 직접 해봐라. 그리고 그것도 이제 세 종류를 나눠서 포트를 형성을 하래요. 예를 들어서 1,000만 원을 뭐 300이라고 칩시다. 300만 아니 3천이라고 하죠. 3천만 원을 그러니까 3억이 있고 그중에 3천만 원 10%만 투자를 하는데 3천만 원 가지고 세 개를 나눠서 1,000만 원은 고가주 그리고 다른 1,000만 원은 중가주 나머지는 저가주 이렇게 세 가지를 사서 매매를 해보라고 합니다. 그러면 수업료를 내긴 하겠지만 그래도 가상 투자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배울 수 있다는 게 저자의 주장입니다. 그래서 결론은 최고의 주식을 최적 시기에 사고 파는 게 중요한데 추세는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추세가 어떻다는 거는 대략적으로 알 수 있거든요. 물론 이 추세가 얼마나 지속될 건지는 몰라요. 일단 두 가지는 여기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물가가 하락하면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. 그리고 물가가 상승하면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되죠. 주식도 실물 자산이니까. 근데 이걸 팔면은 물가 하락한 경우는 뭐 현금이니까 이익이 없고 세금 낼 것도 없겠죠. 근데 물가가 상승하면 실제 구매력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야 돼요. 일단 시- 뭐라 그러나 이익 본고로 숫자로는 이익을 본고로 돼 있잖아요. 그래서 세금을 고려해서 장기 보유할 수 있는 주식을 가지고 투자를 해라라는 게 저자의 의견이고 매매 방법이 이제 피라미드인데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어떤 종목을 골랐으면 10%를 매수를 한다고 하네요. 그래서 오르면 원래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샀겠죠. 그 추세 매매니까. 그럼 20%를 추가해요. 그럼 30%가 되죠. 그리고 뭐 계속 오른다. 그럼 다시 또 그만큼 늘려가는 형태로 해서 두 배씩 원래 있는 거를 두 배씩. 그러니까 이게 40%가 아니고 30%니까 30%를 더 사겠죠, 여기서. 그리고 30%하고 30%면 60%죠. 그럼 나머지가 40%니까 그러니까 10%한 번, 20%한 번, 30%한 번, 그리고 40%한 번. 이렇게 해서 네 번에 나눠서 사라고 하는 게 저자의 피라미드 방법입니다. 만약 10% 샀는데 예상은 오를 거라고 생각해 샀겠죠. 하지만 떨어졌다 그러면 10% 그냥 손절하면 돼요. 그리고 다른 주로 다시 10%를 사면 됩니다. 그러면은 뭐 손실이 좀 줄겠죠. 왜냐하면 원금 10%로 손절을 하니까 원래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얼마라 그럴까요? 100만 원 있었는데 10%면 10만 원이죠. 10만 원 사는데 거기서 10% 손절을 하니까 만 원이 떨어지면 바로 팔아버리는 거죠.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수익 확률은 손실은 1%로 줄이고 수익은 계속 갖고 가는 거니까 더 늘어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매수율을 기록해야 된다고 하네요. 만약 기록을 안 하면 사람은 잊게 돼 있죠. 그래서 매도할 때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. 자,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카페 4074번에 정리를 했으니까 그쪽을 한번 읽어보시고요. 저는 이거를 원서를 번역을 했어요. 왜 번역을 했냐면은 제가 캐나다 유학 중이니까 전자책을 주로 읽는데 없더라고요, 도서관에. 그래서 살 수 없이 원서를 번역했었는데 한글책 번역된 것도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더 빠를 것 같습니다.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